마을 사람 모두가 등을 돌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며 모두가 비웃던 남자. 그가 남몰래 준비한 한 가지 때문에 이 마을은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장봉식입니다. 올해 68이죠. 전에는 소방관이었어요. 남들처럼 번듯한 말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몫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강원도 묵현리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산길을 먼저 돕니다. 비탈진 오솔길에 낙엽이 쌓였는지 바위가 굴러왔는지 둘러보고 가지치기도 좀 하고요. 사람들은 그러죠. 봉식이 형 또 나무랑 얘기하러 갔대. 그 말 들을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납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단 그냥 씁쓸한 숨이 나와요. 마을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청년회 회장인 태성이가 지나가며 한마디 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그 말에 뭐라 대꾸해봤자 저만 초라해지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마을 뒷산 아래쪽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옆 창고에 제가 모아둔 게 많습니다. 소화기, 삽, 방수포, 휴대용 발전기, 호스, 그리고 대피 경로 지도까지. 제가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건 그냥 산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10살 난 아들을 산불로 잃었거든요. 벌써 10년 전 일이죠. 그때 저는 출동 중이었고 집엔 아내와 아이만 있었어요. 강풍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산불은 도로를 막았고 연락도 끊겼죠.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아내도 일도 사람들도. 그 이후로 시작했어요. 지금 사는 이 마을은 새로 내려온 곳입니다. 여긴 숲이 가깝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제가 있던 동네와 참 닮았죠. 그래서 이곳만큼은 다르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죠. 한 달에 한 번 마을 경로당에 산불시 행동 요령 전단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찢겨나가거나 낙서가 되어 돌아와요. 누가 그랬는지 굳이 찾지 않아요. 그 대신 전단지엔 이렇게 적어둡니다. 불은 1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10초면 마을이 사라집니다. 비 오기 전날이면 산길을 걷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은 불쏘시개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움직입니다. 낙엽을 걷고 돌을 정리하고 길을 넓혀놔요.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는 폐가 옆 창고에 있는 발전기를 꺼내 점검했어요. 오래됐지만 아직 돌아가더군요. 확성기 연결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상시에 마을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장치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저녁엔 마을 정자에서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날도 별이 참 맑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 감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수십 년 불과 싸워온 사람이면 그 바람 냄새 하나로도 느낌이 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바뀌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란 예감이. 그저 기우였으면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뿌옇더군요. 처음엔 안개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람결에 섞인 냄새가 달랐어요. 마른 나무 타는 냄새, 젖은 낙엽이 지글거릴 때 나는 그 묘한 탄내. 단번에 알았죠. 어디선가 불이 났다는 걸요. 급히 라디오를 틀었어요. 방송에서는 영월 방향 능선에서 산불 발생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라디오가 덜덜 떨렸습니다. 바람 방향이 이쪽이면 여기도 위험합니다. 저는 곧장 산길로 향했어요. 폐가 옆 창고 문을 열고 방수포와 소형 소화기 몇 개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입구 쪽엔 예전에 설치해둔 간이 바리케이드가 여전히 멀쩡했죠. 누가 보기엔 쓸데없는 짓일지 몰라도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마을로 돌아와 보니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당에 나와 콧노래를 부르며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죠. 경로당 앞에선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웃고 있었고요.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세상은 곧 무너질 판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안내판에 다시 한번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산불시 대피 우선. 낙엽 많은 산길 피하세요. 동쪽 밭길로 우회하십시오. 이젠 찢기지 않게 못으로 박았어요. 그걸 지켜보던 정자수 어르신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봉식이 자네, 또 그 난리야? 여긴 괜찮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오후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산 너머 마을은 이미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묵현리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여긴 평생 산불 한 번 없었다며 안심하고 있었죠. 제가 뒷산에 소화기 설치하던 걸 본 태성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딴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저는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해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해질 무렵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간헐적으로 낙엽이 떠오르고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하늘은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산 너머로 연기 기둥이 솟았습니다.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저는 옷을 한번 여몄습니다. 몸이 떨려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느껴서였죠. 전기는 끊겼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갑자기 엄마 하늘이 이상해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불길은 아주 멀리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둔 것들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산 너머 능선에서 붉은 불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눈으로도 선명히 보일 정도였어요. 바람을 타고 제가 날아와 옥깃에 닿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마을도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걸요. 회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이거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방송도 안 나오고 휴대폰도 먹통이야. 그제야 다들 불안해졌죠. 그 순간 정자수 어르신이 회관 마이크를 켜보려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몰고 나가려는 사람, 짐을 싸는 사람, 어르신 부축하는 손주. 혼란이 폭풍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폐가에 설치해둔 비상발전기를 끌고 왔습니다. 며칠 전 미리 점검해둔 덕분에 바로 작동했어요. 회관 확성기에 연결하자 마을 전체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십시오. 아이들과 노약자는 먼저 경로당 뒤편 비상 대피소로 이동시킵니다. 청년의 사람들은 우물 쪽 호스함으로. 내가 알려준 위치 알죠? 모두 흩어지지 말고 각자 맡은 구역 지키세요. 순간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겠죠. 한때는 동네에서 산에 미친 노인이라 불렸던 제가 갑자기 방송을 통해 지시를 내리니 당황할 수밖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면 다 끝장이에요. 태성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대피소가 있어요? 언제 만들었대요? 묻지 말고 따라. 너희도 이 마을 사람 아니냐? 제 말에 태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머진 제가 움직일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제서야 이 친구가 사람들 믿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 싶었죠. 경로당 뒤편 지하엔 제가 몇 년 전부터 조심스레 정리해온 비상공간이 있었습니다. 폐집 헛간 아래를 파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방수포로 벽을 둘렀어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막을 덮고 풀로 위장도 했고요. 그곳엔 상비약, 식수, 손전등, 이불, 간단한 식량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하나둘 그곳으로 향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 아버지 빨리요. 이쪽이에요. 들리는 그 순간 저는 한 번 더 확성기에 대고 말했죠. 차 타고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면 길목에서 갇힙니다. 대신 불길이 마을로 들어오기 전 골짜기 바람막이 설치를 해야 해요. 지금부터 저 따라옵니다. 청년의 몇몇이 제 뒤를 따랐고
저희는 뒷산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불길은 오른쪽에서 내려올 겁니다. 바람 방향은 일정했고 지형도는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드디어 준비해둔 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웃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실체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죠. 뒷산 아래 자락에 도착했을 땐 불씨가 이미 산 능선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붉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죠. 저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 위치야. 바람 방향 보이지? 이쪽이 골짜기야. 이 방수포 펼쳐서 흙 덮어. 바닥 고정하고 위는 물 뿌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성이가 제 옆에서 삽을 들고 물었죠. 형, 이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 한마디에 태성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금세 다시 힘을 줬습니다. 호스는 예전에 묻어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물물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걸 기억해낸 청년 하나가 외쳤습니다. 우물 쪽 밸브 열어. 저쪽 라인부터 물 공급해. 기특했죠. 예전에 말귀도 안 듣던 그 녀석이 이제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가까워질수록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선가 울음소리도 들렸고 마을 회관 방향에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잡하게 얽혔죠. 하지만 여기, 이 골짜기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삽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방수포 끌리는 소리만이 계속 이어졌죠. 그 와중에 정자수 어르신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봉식이 자네 말이 맞았어. 나도 뭐든 도울게. 그러곤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삽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흐르는데 불은 너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불빛에 물들었고 나무들이 불에 타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공기가 뜨겁게 요동쳤고 가끔 불씨가 날아와 우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가 악물렸죠. 여기 고정됐어요. 물 더 세게 뿌려. 호스 꼬였어. 잠깐만 풀게요. 이젠 모두가 각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기회를 잃고 있었던 거죠. 방화선을 다 만든 뒤 저는 마을 반대편 능선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긴 아직 대비가 안 된 상태였죠. 그 방향은 평소 바람이 약해 별로 신경 안 쓰던 곳이지만 오늘 같은 날엔 그조차 위험하죠. 나머진 거기로 가야 해. 태성아, 여긴 맡기고 몇 명만 따라와. 태성이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민이랑 창호 데리고 갈게요. 우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거칠고 다리는 무거웠지만 어딘가에서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지더군요. 그 순간 마을 확성기에서 다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 모두 회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우리뿐입니다. 태성의 목소리였죠. 그 짧은 말 속에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젠 정말 함께 싸우는 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바람 방향이 변하면서 마을 쪽으로 휘어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골짜기 방화선은 잘 버텼지만 문제는 반대편이었죠. 우리가 손을 못 댄 능선 한쪽에서 불씨가 치솟았고 그 아래는 바로 회관과 대피소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손등은 불에 그슬렸고 호흡은 거칠게 이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쪽 불길 막지 못하면 다 끝이다. 그 생각뿐이었죠. 태성아. 그가 헉헉대며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예. 여긴 너희가 맡아. 나머지 둘은 회관 앞 도로로 돌아. 나는 능선 쪽으로 간다. 혼자요? 지금은 내가 더 빨라.
그리고 내가 만든 길이야. 어디가 뚫려 있는지도 내가 제일 잘 알아. 말릴 틈도 없이 저는 장비가 든 자루를 둘러매고 산 위쪽으로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오르다 보니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지만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과 맞서며 쌓아온 기억들이 지금 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능선에 도착하자 눈앞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잔가지들이 이미 활활 타고 있었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마을과 연결된 비탈길로 바로 이어질 상황이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방수포를 꺼내 땅에 깔고 작은 삽으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호스로 물을 뿌리고 주변에 타지 않은 나뭇가지를 베어내며 길목을 조금이라도 비우려고 했죠. 혼자라는 공포가 순간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진아, 아빠가 지킨다. 잊지 않으려고요. 잃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찢듯이 덮쳐왔고 코끝은 탄내로 마비됐으며 입안은 말라붙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나무 하나가 바람에 밀려 쓰러졌어요. 쾅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바로 옆 방수포에 불씨가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화기를 들고 불씨 위에 뿌렸습니다. 쉿소리와 함께 하얀 가루가 흩어졌고 아슬아슬하게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았죠. 등 뒤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급히 도랑을 하나 팠습니다. 다급하게 삽질을 하며 몸을 웅크리고 흙과 방수포로 둘러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미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식 형 들려요? 회관은 아직 안전해요. 근데 형, 거기 괜찮아요? 태성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입을 뗐습니다. 괜찮다. 곧 내려간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길목을 못 막으면 그 순간 회관 뒤편에 있는 대피소. 거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삽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숨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살아서 끝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삽질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무릎이 풀려버렸어요. 다리가 저려 더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숨이 터져나왔고 손은 떨렸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요. 복진아, 복진아. 입안에서 이름을 중얼거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눈앞에서 일렁였고 타는 나무 냄새는 진해졌습니다. 정말 이젠 끝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왔습니다. 형, 태성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민이랑 창호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형,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숨을 헐떡이며 태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뚫리면 대피소로 바로 간다. 그 말에 태성은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막아야죠. 혼자 어떻게 막아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누가 이런 말을 제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창호가 제 손에서 삽을 빼앗아 땅을 팠고 수민이 방수포를 다시 펼쳐 흙으로 눌렀습니다. 태성은 호스를 당겨 물을 뿌렸죠. 누구 하나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길은 방화선 앞에서 춤추듯 흔들리다가 결국 바람 방향이 다시 틀어졌습니다. 능선 위쪽으로 밀려났고 우리가 막은 길목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됐다, 막았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이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누운 채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빛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겨낸 거겠죠. 태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덮었습니다. 형,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더 고맙다. 저 아래 마을 쪽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퍼지고 있었어요. 소방대가 도착한 겁니다. 이제 진짜 구조가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곧 모두가 알게 되겠죠. 몸을 일으킬 순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지켜냈습니다. 복진아, 내가 있던 그날처럼 되지 않게. 내가 끝까지 해냈어. 눈을 떴을 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낯익은 얼굴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태성이었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간 것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형 눈 떴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헬기로 이송됐어요. 다행히 큰 화상은 없고 탈진 뭐 그런 거라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연기 한 줄기 없이 깨끗하고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타고 들어오고 있었죠.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며칠 뒤 입원 중인 병실로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며 마이크며 정신이 없더군요. 어느새 제 사진이 인터넷 기사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고 묵현이의 영웅이라며 포털 첫 화면에도 이름이 떴다고 했습니다. 소방관 은퇴 후 홀로 마을을 지킨 사나이. 10년 준비 끝에 마을 구한 기적의 사나이. 타이틀이 요란했죠.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준비하셨던 겁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산불로.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도 간호사도 태성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이름 복진입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이번엔 똑바로 말했어요. 이젠 그 이름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복귀했을 땐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자수 어르신이 가장 앞에서 환한 얼굴로 절 맞아주셨죠. 봉식이 자네, 진짜 대단한 사람일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꽃다발을 건넸고 청년의 녀석들은 수고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표창이나 훈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눈빛이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뒤 회관에서 작은 자리를 마련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사람은 준비된 만큼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기만 해선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은 한순간이고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짧지도 않았습니다. 그 박수엔 감사도 반성도 약속도 다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뒷산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리고 불에 그을린 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돌을 하나 얹었어요. 그 옆엔 누가 세워둔 작은 팻말이 있었죠. 장봉식 길.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진아, 아빠가 만든 길이야. 이젠 다 같이 걷는 길이 됐어.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타고 그을린 나무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 달라졌죠. 누군가는 나무를 쓰다듬었고 누군가는 제가 남은 땅을 호미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소방 안전 교육이 열리게 되었어요. 태성이가 강사 역할을 자처했고 아이들도 함께 모여 호스를 잡아보며 장난처럼 훈련에 참여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던 거예요. 어느 날 청년의 녀석들이 폐가 옆 창고를 다시 손봤다고 하더군요. 깨진 창문은 유리로 바꾸고 먼지를 털어 정리한 그곳엔 공동 비상창고라는 팻말이 새로 걸렸습니다. 형, 이제 이건 마을 거예요. 형이 시작했으니 우린 지켜갈게요. 태성이가 말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좀 울컥했어요. 경로당 옆 담벼락엔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완성됐습니다. 불길을 막아선 사람들, 나무를 안고 있는 아이, 그리고 중앙에는 손을 맞잡은 마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 앞에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을 같구먼.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지나 여름이 됐습니다. 나무들은 다시 잎을 틔우고 땅은 푸르게 변해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을 오릅니다. 예전처럼 낙엽을 치우고 가지를 잘라내고 바위가 굴러오진 않았는지 살핍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 길은 여전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날도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방수포를 들고 도랑 쪽을 살피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더군요. 봉식 형, 오늘도 순찰이에요? 태성이었죠. 그리고 그 뒤엔 청년 셋이 더 있었습니다. 예전엔 혼자셨죠? 이젠 저희도 좀 배워야죠.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고 아주 자연스러웠죠. 우린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고 멀리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돌다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길 이름 진짜 장봉식 길로 부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내 이름은 필요 없어. 다만 이 길을 계속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복진이 길은 어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아주 따뜻한 게 스며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산을 걸었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